자, 여러분 1단계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자,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상태를 보니까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x축이 x축이 더 큰 상황이죠? x축이 더 큰 상황인데, 자, 2차 함수,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위로 블록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래로 블록이면 이게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그 말은 뭐냐면 x축이 항상 위에 있어야 돼. 2차 함수보다. 근데 아래로 블록하면은 항상 위에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아래에다 그린들 언젠가는 x축을 넘거든. 그지? 그 말은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지. a가 음수가 돼야지만 이렇게 항상 x축이 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렇게 있으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x축보다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a는 0보다 작은 상태여야지만 그나마 가능하겠지. 그지? 0보다 크면 절대로 항상 성립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a값 범위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거 보자마자 판별식 d가 어떻게 돼? 0보다 작다. 근이 없잖아. 실근이 없잖아. 그지? 근은 있지만 실근이 없죠. d가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9a제곱 더하기 8a라는 게 이제 판별식이고요.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너무 얘를 아래에다 그렸네요. 자, 잠깐 위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 값의 범위,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또 나온 거네.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도 똑같이 그냥 오른쪽에 x축,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a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돼. a축과 a에 대한 2차 함수. 자, 그러면 일단 9a 제곱 더하기 8a를 9a 더하기 8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얘를 a축이라고 한다면 0과 마이너스 9분의 8이죠. 0과 마이너스 9분의 8인데 아래로 블록한 함수고요. 그놈이 0보다 작다는 거는 a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이니까 요 범위가 되겠죠. 요 범위. 그래서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해는 어떻게 되냐면 a가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크고 자, 0보다 작은 범위. 이 안에서 해를 갖겠죠. 자, 근데 항상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원래 우린 대전제가 a가 음수일 때만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랑 그게 또 합이 맞는지도 봐주셔야 돼요.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 그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이런 범위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해를 갖는다 라는 게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이번엔 두 부등식 f랑 g를 일단 2차 함수를 곱했어요. 근데 0보다 작아야 되네요.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얘가 만족이 되려면 fx가 양수, gx가 음수 또는 fx가 음수, gx가 양수가 되면 되죠.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현해보고 두 번째 경우는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 마이너스 플러스. 자,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f가 양수인 부분. 자, f가 양수인 부분은 이렇게 0이 되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 0이 되면 안 되고. 자, 그 부분 중에 g는 음수가 g가 음수가 돼야 돼. 이 부분 중에 g가 음수인 경우는 요 경우네요. 요거랑 요거네요. 그죠? 그럼 f가 양수이고 g가 음수인 부분은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되려면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요 부분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을 5r로 쓰겠습니다. 5r x가 4보다 큰 경우. 자, 요런 두 가지 경우는 gx가 음수고요. fx가 양수입니다. 곱해서 음수가 나와요. 자, 요런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fx가 음수인 경우. fx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이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이 둘을 합쳐서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합칠 게 없죠? 그래서 답은 따라서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f와 g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해가 있었으면 이 둘을 합쳐서 써주시면 돼요. 합쳐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단계 1번.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면 이라고 했네요. 자, 일단 인수분해 해야겠다. 자,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는 건데, 자, 1, 3, 4, 32, 4, 4, 16. 자, 4, 3, 12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8. 자, 그럼 x 마이너스 4, 3x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 자,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하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3분의 4와 4가 근이죠.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죠. 마이너스 3분의 4와 4의 사이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보다 작을 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규칙이 생기거든요. 아래로 블록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4야.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건데 아래쪽에 있다는 거는 요 사이값이 될 수밖에 없어 항상. 그래서 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자, 나는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최고차항이 음수이면 문제를 실수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물론 그대로 놓고 풀어도 되는데 나는 무조건 최고차항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해. 무조건 이거 양수로 바꿔요. 2차 부등식 풀 때 특히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등호 방이 반대로 바뀌었죠. 그럼 1, 2, 3, 2, 3, 6이라고 하면 되나요? 2, 3, 6?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x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아까는 작다이면 사이값이 되는데 크거나 같다면 양쪽으로 벌어지는 값이 됩니다. 우리 절대값을 풀었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려봐요. 2분의 3과 2를 기준으로 얘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죠. 물론 얘로 한다면 위로 블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수가 많으니까 그냥 양수로 바꿔서 하세요. 자, 근데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거죠. 자, 위쪽에 있는 범위는 요 범위죠. 요 범위가 이제 위쪽에 있거나 0이거나 하는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값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답을 쓰면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작은 거보다 더 작아요. 2분의 3보다 x가 더 작거나. 그래서 요 두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라는 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와 4 사이 값과 그 다음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2분의 3 어디 있어요? 요쯤에 있겠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사이에 있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보면 일단 여기서는 2와 3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얘가 1.5잖아. 그럼 1 있을 거고 0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네요. 자, 모든 값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1, 0, 1, 2, 3 다 더하면 얼마예요? 네, 답은 5가 되겠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얘는 요 부분 조심하시라는 거 요거 실수하기 딱 좋아요. 음수일 때. 자,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FGH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연립부등식 해를 구하랬어요. 자, 부등식, 거듭 말하지만 부등식이랑 방정식이랑 함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함수가 가장 기본이고 부등식을 보고 그림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보고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되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그림만 잘 찾으면 돼. H가 제일 커야 돼. 그지? FGH 중에 H가 제일 높이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요 부분 아닌가? 요 부분? 여기는 H가 제일 높죠. 근데 이제 양 끝점이 빠져야겠네. 왜냐면 일단 H가 커야 되니까. 같아도 안 돼. 커야 돼. 자, 일단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는 H가 전지전능합니다. H가 제일 커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요 범위 안에서 F와 G의 사이 관계가 F가 더 G보다 큰 범위를 구해볼게요. F가 G보다 크다는 거는 F가 G보다 위쪽에 있다는 건데 딱 보니까 요 범위다. 여기가 F가 G보다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범위부터 요 범위 사이에는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자, 확대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봅시다. 이렇게 슉 잘라보면 요게 H고요. 요게 F고요. 요게 G예요.
자, 요 사이의 부등식 관계를 만족하죠. 그때 x범위 어디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항상 FGH 관계가 문제 조건에 성립하게 되죠. 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여기는 이제 H가 제일 크지만 그 다음 G가 크게 되고 그 다음 F가 크게 되죠. 나머지 부분은 심지어 H가 제일 크지도 않아요. FG, H 순서대로 되죠. 그래서 H가 제일 큰 부분 중에서 HFG로 만족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단계. 자, 요런 거 사실 3단계지만 얘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단원 총정리 한번 할 때 그때 부등식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을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3단계 풀어보면 이놈의 해가 이렇게 된대요. 그럴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작거나 같다지, 그지? 아까 얘기했어. 이거 최고차항 양수네. 둘 다 아래로 볼록한 함수야. 작거나 같다는 거는 어딘가 근이 알파, 베타,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날 건데, 작거나 같다는 거는 x축보다 작다는 범위, 작은 범위인데 그 범위는 항상 알파, 베타 사이 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1번 첫 번째 부등식은 해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얘도 이렇게 만난다고 치면은 0보다 크다는 거죠. 0보다 크다는 거는 위쪽에 있는 거니까 양쪽으로 벌어지는 값이죠. 자, 얘는 근을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감마와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큰 범위니까 요 범위겠죠? 요 범위. 그러면 얘는 x가 감마보다 작고 또는 x가 오메가보다 큰 범위. 요 범위의 세를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이 1번과 2번의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몰라. 그거 먼저 사실 해야 돼. 근데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보통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해가 이 둘을 조합했는데 이렇게 해가 안 나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만나는 그런 경우들을 내가 역시 따져봐야겠죠. 일단은 둘 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를 내가 가정해보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즉 알파 베타를 포함하죠. 2번은 지금 감마와 오메가를 포함하지 않고 어쨌든 얘와 얘가 지금 동시에 만족되는 부분이 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만약에 그러면 감마가 여기 있고요, 오메가가 여기 있었어요. 그럼 공통으로 만족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되는데, 자, 여기는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3이 안 들어가. 그 말은 이렇게 포함해버리면 알파 이상이 답이 되니까 올바른 답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메가는 왠지 이 안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메가. 그러면 요 부분이 해가 될 거고, 얘와 얘가 3과 7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었는데 감마가 여기 있고 오메가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공통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야. 그럼 알파 이상 감마 미만이 되니까 역시 이런 형태랑 맞지 않죠. 얘는 3초가 7 미만이니까 7 이하니까 요 부분이 다르죠. 벌써 양 끝점이 포함이 되고 얘는 포함이 안 되고, 결국에는 쌤이 처음에 찾았던 요렇게 생겨야지만 해가 3과 7 사이 값이 되면서 7을 포함하겠죠. 그러면 결국 오메가는 얼마야? 3이고 베타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메가는 뭐였냐면요, 아까 두 번째 요 연립 부등식 요놈 왼쪽에 있는 요 2차 함수의 해였죠. 그죠? 2차 방정식의 해였어요. 그러면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죠. 3을 대입해 볼게요. 자, 2번에다가 2에 x는 3 대입하면 9-3 더하기 a가 되는데 그 값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왜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러면 따라서 a가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a값 구했고요. 자, a값 구했으면 요 1번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b가 되는데, 자, 근데 요놈의 근 베타도 나는 7이라는 걸 알아냈어. 베타를 여기다가 요 방정식에 x 대신 얼마를 대입해요? 7을 대입하면 됩니다. x 7 대입. 그러면
49 마이너스 67에 42 더하기 b는 0이고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7이에요. 자, a 값 구했고 b 값 구했죠? a 마이너스 b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6 플러스 7이라서 답은 1이 되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죠?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 다음은 절대값을 포함하는 그래프인데 얘는 사실 그 나중에 우리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마지막 범위 맨 끝에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번에 한번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식으로 갈게요. 왜냐면 부등식에서 특히 얘를 가지고 부등식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쉽게 그리려면 좀 절대값을 포함하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얘를 먼저 한번 맛보기로 보여주고 다음에 대칭 이동 가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 점프 문제는 다시 한번 찍을게요.